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벌귀족 사회가 어떻게 좀 흔들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문벌귀족 사회가 유지됐었던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거란족의 침략이 끝난 이후 100년간 평화가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12세기 초에 거란족을 누르고서 이제 새로운 유목민족인 여진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유목민족. 유목민족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송이나 고려는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농경민족이야. 정착을 해서 농경을 짓고 있었던 애들인데 얘네는 항상 싸돌아다니는 애들이야. 말 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여기 초원지대야 다. 그래서 얘네는 큰 국가를 이루는 적이 많이 없었어. 근데 거란족이 요나라를 한번 만들었었고, 그래서 송나라까지 쳐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랑 송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여진족. 얘는 그래서 부족 이름으로 불러도 되고 나라 이름인 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나중에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자, 여진족이 좀 뜨고 있었던 초창기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했었어요. 아직 부족 사회, 부족 단계를 이루던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큰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우리보다는 좀 세력이 약했던 애들인데 얘네가 조금씩 커지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얘네 말 타고서 싸돌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하다라고 했었죠 항상. 그래서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밑에 이제 약탈을 하러 넘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여진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서 고려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특별부대를 조직을 합니다. 이 특별부대 이름을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별무반. 별무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죠. 이 별무반을 만들었던 장군 이름을 당시 윤관이라고 합니다. 윤관. 근데 웃긴 거는 이 윤관도 무사가 아니야. 무사가 아니라 공부 잘했던 그리고 가문이 좋았던 문벌귀족이었었어요. 문벌귀족. 5품 이상의 공부 잘했었던 관리인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 이게 과거제도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가문이 5품 이상이었었던 애들. 자, 그래서 윤관, 파평윤 씨. 우리 지금 윤 씨들은 다 파평윤 씨죠. 윤관의 후손이라고 보면 되는데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걸 조직을 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나서 여기 여진족이 있었던 지역에 얘네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총 9개의 성을 쌓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북쪽에 쌓은 동북구성이라고 그래. 그냥 구성이라고도 부르는데 동북구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동북구성. 이 동북구성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데 요 세 지역 중에 하나라는 그냥 썰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성을 쌓는데 요 두만강 유역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여기 점 찍힌 곳이 9개 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곳이야. 그래서 9개 성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성을 쌓고서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걸 막고 있었어요. 여기는 여진족이 있었던 곳인데 우리가 얘네를 밀어낸 거예요. 위로 밀어내고서 여기다 9개 성을 쌓고 얘네가 못 쳐들어오게 막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 이후에도 계속 쳐들어와요. 그래서 방어가 너무 어려웠고 해가지고 1년 만에 돌려줘요. 1년 만에 돌려주고 그 뒤로 여진족이 힘이 엄청나게 세져서 나라가 이만해져.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했던 부족이야. 여기 요 나라에 포함되어 있었던 조그만한 부족이었었어. 조그만한 부족이었는데 얘네가 나중에 요 나라까지 먹고 나라가 엄청나게 커져요. 이만큼. 엄청나게 커지면서 우리한테 4대 관계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4대 관계. 4대라는 건 요 4는 섬길사자야. 섬길사자. 섬길사자. 큰 나라를 섬겨라. 그러니까 지네가 큰 나라니까 섬기라는 거야. 자기네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금나라는 임금을 할게. 그리고 너네 고려는 신하를 해라.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군신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해가지고 고려가 고민하죠. 이만큼 커진 금나라를 옛날에 먹어버렸어야 된 건데 이것들. 이만큼 커진 금나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네가 요구했던 4대 관계를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4대 관계 수용 안 하면 바로 뭐가 터지는 걸까? 전쟁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 국내에서 제일 권력이 셌었던 왕 다음으로 권력이 셌었던 왕만큼이나 권력이 셌었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4대 관계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 나가지고
어떤 군인이 뜨면은 자기보다 큰 권력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자겸이 사대관계 요구를 수용을 하고서 이때부터는 북쪽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북진 정책에 타격이 일어나게 되죠. 북진 정책에 타격이 생기게 된다. 이때부터 위쪽으로 못 올라가는 거야. 금나라를 우리가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큰 나라로 보고서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으러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것 때문에 문벌귀족 사이가 나중에 분열이 됩니다. 야, 이거 그냥 먹어버리자 금나라 라고 하는 파가 생기고, 나중에 그에 비해서 지금 안정된 사회를 그냥 놔두자 라고 하는 파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대 문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하면서 좀 이따 이제 큰 사건이 두 개가 생깁니다. 반란이 크게 두 개가 생기는데, 이게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요거 두 개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그리고 윤관의 별무반 정도를 중요시하게 보면 됩니다. 자, 이자겸은 어떤 놈인가? 이자겸 가문에서 총 왕비가 이 인주이씨, 인천이씨야, 인주. 당시 인주라 불렀는데 인천이씨에서 왕비가 총 10번 가까이 나왔었어요, 왕비가. 왕비 가문이야, 왕비 가문. 특히 이자겸의 딸이 둘이나 셋이나 이제 그 왕비가 됩니다, 왕비로 이제 정해지면서 이자겸이 왕만큼이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권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실패하게 되죠. 자, 당시 이자겸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외가친척, 왕비 가문이야, 외가친척은 왕비 가문이 돼가지고 권력을 장악을 해서 왕조차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자기 장인어른인데 너무 힘이 세. 자기 말도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왕 옆에 있었던 관리들이 이자겸을 죽이려고 하자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아예 그냥 내가 왕이 돼버리겠다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척춘경이라고 하는 무사를 왕이 고용을 해가지고 얘를 제거합니다. 원래는 얘네 이자겸이랑 척춘경은 같은 편이었는데, 왕이 척춘경을 꼬셔서 이자겸을 죽이고 척춘경도 버리고 해가지고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요 사건을 보면은 당시 문벌귀족 사회가 좀 흔들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문벌귀족 사회가, 그러니까 얘는 가문이 좋은, 그러니까 왕비를 엄청 10명 정도씩이나 배출했었던 가문이 좋은 가문이야. 집안이 좋은 가문이야. 집안이 좋은 가문이 100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었는데, 얘가 너무 외척으로서 권력이 강해지니까는 왕이 이걸 부담스러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게 된 사건입니다. 요 당시 고려 문벌귀족 중심 사회가 좀 약간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고려 사회의 분열을 굉장히 심화시켰던 사건은 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당시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 어디 있나?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서경 천도를 추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였던 이 개성은 땅이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별로야. 땅이 이제 망해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평양으로 새롭게 제1의 수도로 평양을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금나라 정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 서경이 땅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묘자리 잡을 때 여기다 묘를 쓰면은 우리 집안이 뭐 잘 되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듯이, 이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었던 스님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왕 옆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평양이 왜냐면은 명당이기 때문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수도를 삼으면은 금나라를 우리가 정벌할 수 있고,
그리고 칭제 권한을 할 수 있다. 칭제 권한이라는 거는 그 왕을 호칭하고 왕으로 자칭하고 연호를 세우는 것을 왕으로 호칭한단다. 황제로 호칭을 하고 연호를 세우는 것을 칭제 권한이라고 합니다. 칭제 권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은 황제로 자칭을 하고 연호를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황제 국가가 된다는 거야. 황제로 자칭한다.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에게 있어서 황제가 되는 국가는 여진족이었죠. 여진족. 여진족이 그 아까 사대 관계를 요구를 해서 이자겸이 받아들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여진족을 우리가 어찌하지를 못하고서 이 여진족이 황제 국가가 됐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개경이 아니라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은 우리가 칭제 권한 황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묘청 스님파의 주장이었었어요. 서경파의 주장이었었습니다. 묘청과 정지상 같은 서경파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기존의 개성에서 생활을 했었던 문벌 귀족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수도를 옮기면은 자기네들 집값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금나라의 4대 요구까지도 다 수용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서경으로 옮기는 거 안 된다. 특히 얘네들은 보수적으로 과거 시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승진을 했었던 유교적인 사상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상을 통해서 풍수지리설은 되게 미신인 것으로 많이 비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세력에 있어서 사상이 좀 차이가 많이 있었었다. 그래가지고 개경파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왕이 처음에는 서경천도를 추진하다가 얘네가 안 된다고 하니까는 결국은 서경천도를 못 해요. 왕이 안 해요. 그냥 왕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묘청파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경에서 반란까지 일으켜요. 거의 1년 동안 반란을 일으키는데 김부식 중심의 개경파가 와서 진압을 시켜버립니다. 김부식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김부식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나중에 또 김부식이라고 하는 개경파의 우두머리가 와가지고 요 스님 묘청파를 진압해버립니다. 요 사건만 봐도 문벌 귀족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이자겸의 남만 해도 이자겸이 너무 권한이 세지니까는 얘네한테 반대하는 왕과 신진 관리가 등장을 해서 이자겸하고 싸우려고 했었고 여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문벌 귀족파에 대항하는 서경 출신의 관리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었고 해서 이런 문벌 귀족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벌 귀족 사회가 너무 엉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공부 잘하는 문벌 귀족 사회가 몰락하고 군인 세상이 되죠. 이 무신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장교들의 세상이 된다까지가 이번 시간 내용이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밑에까지.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하고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았었죠. 낙타까지 굶겨 죽였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여러 대에 걸쳐 고위의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문벌이라고 했었고 동북 구성을 쌓은 사람은 윤관. 그다음에 칭제 권한을 주장한 것은 묘청이다. 내가 이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좀 틀리는 게 있더라고. 가끔 수업 시간에 틀리면 알려줘야 돼. 자, 송은 대결과 극교류를 병행했었다. 그다음에 고려가 거란의 침입 물리친 이후 100년간 평화가 유지가 됐고 여진은 송을 정벌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여 4대 관계를 요구를 했었죠. 4대 관계를 여진은 송을 정벌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해서 4대 관계를 요구한 고려에 침입하기 전에 4대 관계를 요구를 했었죠. 고려에 직접적으로 막 쳐들어온 적은 많이 없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 부족 생활을 할 때 여진족은 우리랑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어요, 위에서. 부족 생활을 할 때 요 나라에 포함되어 있었던 여진족하고는 조금 크고 작은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얘네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끝까지 막 쳐들어온 적은 없었었어. 끝까지 쳐들어온 적은 없었었고 전투가 그냥 몇 번 있었을 뿐이야. 얘네들은 고려에 침입한 적까지는 없었고 고려에 침입하기 전에 4대 관계를 요구해가지고 이자겸이 받아들였었죠. 그래서 이건 X가 맞습니다. 네, 문벌은 과거보다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여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 이건 애매한 건데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이 집안이 좋은 가문 얘네는 음서랑 과거를 둘 다 이용을 해가지고 승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들어와요. 아빠가 높은 관직이니까는 자기가 공짜로 관직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승진하기 어려워. 음서로만은.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합격해가지고 승진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 관직에 진출할 때는 음서를 통해서 진출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 맞는데 고위관직이 나오잖아. 나중에 고위관직까지 승진하려면은 과거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옆반 선생님이 만드는 문제라서 옆반 선생님은 그냥 틀리다고 본 건데 이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달라. 어떤 학자는 음서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했다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아니야 과거 시험 봐서 실력을 인정받아 고위관직이 됐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낸다.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X로 알고 있으세요. 일단 옆반 선생님이 그렇게 냈으니까.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항해서 서희가 강동요주를 차지했었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크게 승리했고 고려가 거란 침입을 격퇴하고 나서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문벌귀족 중심 사회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서 한동안 안정을 누렸었고 묘청파는 개경에 문벌귀족과 문벌귀족까지 대립을 했었고 금나라의 4대 관계에 대한 반발 그리고 보수적 유교 사상과 무슨 지리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묘청파가 홍수지리설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대립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서경천도 운동이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수행평가로 할 거기 지시기 때문에 꺼졌어. 수업 끝내라고 꺼졌어. 밑에 있는 건 하지 말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이번 페이지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설명이 많아졌습니다. 공부 좀 빡세게 해야 됩니다.